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바흐무트의 소금 광산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의 바그너 용병부대가 왜 도네츠크 전선 바흐무트에서 치열하게 교전을 벌이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프게니 프리고진은 이 지역이 아주 치밀하게 요새화되어 있어 매일 10m 단위로 진군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전투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결국 패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바흐무트에서 패전하면서 전략적으로 그다지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둘러대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흐무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지하 300m 아래에 있는 소금 광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솔레다르 소금 광산, 아르점솔 소금 광산이라고 합니다. 아르점스크나 바흐무트나 같은 지명입니다. 바흐무트시 바로 후방입니다. 소금 광산은 아주 거대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안에 지하 터널이 무려 125마일, 201km나 됩니다. 격실과 터널의 규모도 다양합니다. 높은 곳은 천장이 30m, 길이는 100m, 너비 40m나 됩니다. 경납고로 쓰일 정도로 거대합니다. 터널 안에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조각품도 있고 카페, 간이 축구 경기장, 침실, 예배당 등도 있습니다. 폴란드에도 비슷한 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터널이라 특유의 공명 효과도 좋아 2004년 10월에는 음악회도 열렸습니다. 오스트리아 지휘자 쿠르트 슈미트, 도네츠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페라 가수 빅토리아 루키아네츠가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솔레다르의 소금 광산은 평소에는 암염과 석고를 채굴하고 관광지로 개방되기도 하지만 비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의 무기고입니다. 개전 초 젤렌스키는 누구든 나라를 지키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기를 지급하겠다고 호언한 바 있습니다. 전 국민을 무장시킬 수 있다고 한 건데 그 무기의 대부분을 비축해 놓은 장소가 바로 솔레다르의 소금 광산입니다. 소금 광산은 원래 1869년부터 개발된 곳인데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무기고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대전 때는 소련 무기와 노획한 독일 무기, 그리고 랜드리스로 제공받은 미제 무기를 보관하던 장소였습니다. 이후 소련 시절에는 엄청난 양의 AK 소총과 탄약, 기관총 등이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비축되어 왔습니다. 2014년 가디언지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을 인터뷰한 적도 있는데 그에 따르면 광산 안의 무기고에는 지금도 사용이 가능한 각종 무기들이 있습니다. 1차 대전 때 쓰던 칼은 물론이고 일반 소총, 심지어는 마차로 운반하는 따창카라고 하는 기관총도 있습니다. 솔레다르 광산의 잡다한 총기류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대략 300만 정으로 추정만 되고 있을 뿐입니다. 원래 솔레다르 광산의 무기들은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들의 공동 소유였지만 소련이 해체되자 우크라이나가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솔레다르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각지의 철도 시설 내 화채에 숨겨놓은 무기와 탄약 역시 우크라이나 것이 됐습니다. 무기가 실린 화차가 오데사에만 1,500개, 슬라투바에 1,000개, 추드니프에 330개였습니다. 그 양은 대략 탄약만 244만 톤에서 300만 톤, 소화기만 700만 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별의별 골동품 같은 무기가 다 나오고 국제무기 암시장에서 우크라이나 무기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솔레다르 광산은 키예프의 가장 큰 무기고라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소금 창고의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 국민을 무장시킬 수도 있고 라이베리아 같은 아프리카 분쟁 지역으로도 무기를 공급해 왔습니다. 바그너 용병 그룹을 이끄는 예프게니 프리고진은 바흐무트의 솔레다르를 두고 체리 온 더 케이크라고 부릅니다. 전략적으로 가장 알짜로 보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의 모든 가옥들은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 가옥들은 솔레다르의 터널과도 연결됩니다. 토치카로 사용되는 가옥들이 마치 개미굴, 미로 같은 소금 광산과 이어졌습니다. 바그너 용병그룹이 아주 천천히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고진은 바흐무트의 솔레다르를 동부 전선의 중심 거점, 그리고 중요한 물류 창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적은 병력 손실로 되도록 많은 우크라이나군을 제거하는 것이 바그너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고진은 바흐무트가 독특한 지리적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 지역 전체가 복잡한 정착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연 터널이 이루고 있는 복잡한 풍경, 협곡이 있으며 솔레다르의 광산은 지하 도시의 네트워크라고 말했습니다. 80에서 100m 지하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전차와 보병 전투차도 그 안에서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 블로거 스쿱 트레이드도 소금 광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이전에 아르점솔은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큰 식염 광산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바흐무트 지역의 5개 소금 광산은 군사용으로 개조돼 서로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지하 요새로 개장돼 그 안에는 탄약창고, 숙소, 장비 경납고도 있다는 겁니다. 지하 통로 곳곳에는 지뢰도 매설되어 있어 공략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마리우폴 아조프스탈과 비교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군사 요충지라 우크라이나가 고기 분쇄기라고 하는 이곳에 계속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생물학 무기 증거도 여기에 숨겼을 수도 있다고 스쿱 트레이드는 분석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의 맹운 예프게니 프리고진이 바흐무트 인근 소금 석고 광산을 점령하려는 이유가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금 광산 점령은 경제적인 이점을 바그너 그룹에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소금 광산 주변은 철저하게 요새화되어 있어 최정예 전투 집단인 바그너가 아니고서는 공략하기가 힘듭니다. 러시아 정규군이나 동원 병력을 투입했다가는 병력 손실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내 반전 여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바흐무트 공략을 프리고진에게 맡긴 이유는 다 있습니다. 물론 이는 군부와 다 조율이 된 겁니다. 또 바그너 그룹은 사설 용병이라 군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독자적인 전술 판단에 따라 전투를 수행합니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와 영국은 제멋대로의 상상을 펼칩니다.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군부 사이에 알력이 있다느니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느니 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 서구 미디어에 배포합니다.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프게니 프리고진은 아주 걸물입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그를 악마로 묘사하지만 사실 인간 하나는 아주 진국입니다. 6개월 전 교도소에서 모집한 대원들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그들을 만나 석별의 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죄수들도 그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죄수들이 조국을 위해 중요한 작전 임무를 마쳤다면서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면 정상적인 시민으로 받아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원들에게 일장 훈시됐습니다. 이제 자유도 얻었고 그동안 힘든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돈도 두둑히 줬으니 착하게 살라고 훈시합니다. 앞으로는 술이나 마약도 멀리하고 성폭행 같은 사고를 치지 말라고 단단히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전용기에 대원들을 태워 모스크바로 보내줍니다. 한때 죄수였지만 조국을 위해 나름 이바지한 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면서 다들 설레는 표정입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마치 바그너 그룹이 죄다 전과자인 것처럼 떠들지만 이번에 교도소에서 모집한 인원은 1,400명이 조금 넘을 뿐입니다. 바그너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스바보다 예스지, 젠기예스지, 자유도 있고 돈도 있으니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 예프게니 프리고진을 보면 푸틴 대통령의 용인실이 얼마나 안목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크렘린 실로비키간 암투가 어쨌다 저쨌다 떠드는 것은 죄다 뻥입니다. 사람을 적시적소에 배치해 잘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